결혼식 당일, 신부 지은은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갑자기 그녀는 드레스를 벗어던지고 창밖으로 도망쳤다. 그 순간 교회 안에는 혼란이 일어났다. 지은은 서울의 번잡한 거리를 달렸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민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민지,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아팠다. 3년 전 회사에서 만난 민지는 지은의 상사이자 그녀의 첫사랑이었다. 민지는 28살, 지은보다 3살 많았지만 그 나이 차이는 그들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었다. 민지는 늘 차분하고 지혜로웠다. 그녀의 미소는 지은의 하루를 밝혀주었고 그녀의 말 한마디는 지은의 불안을 녹여주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숨겨져야 했다. 한국 사회에서 여자끼리의 사랑은 여전히 금기였다. 지은은 택시를 잡아 민지의 아파트로 향했다. 문을 두드리자 민지가 문을 열었다. 지은아. 너 왜 여기에? 민지의 눈이 커졌다. 지은은 숨을 헐떡이며 안으로 들어갔다. 결혼 못해. 너 없인 안 돼. 민지는 지은을 안아주었다. 하지만 그 안아줌에는 망설임이 섞여 있었다. 민지는 이미 지은의 결혼 소식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지은의 선택을 존중하려 애썼다. 지은아, 내 가족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돌아가. 하지만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엄마 아빠가 날 강요했어? 정상적인 삶을 살라고. 하지만 이게 정상인가? 난 너를 사랑해. 민지는 한숨을 쉬었다. 그녀 자신도 가족의 압력을 받아왔다. 민지의 부모님은 딸이 결혼하지 않는 걸 이상하게 여겼다. 민지야, 너 나이도 들었는데 왜 아직도 혼자야? 좋은 남자 소개해줄까? 그런 말들이 민지를 괴롭혔다. 민지는 교사였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사회의 규범을 가르쳐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그 규범을 어기고 있었다. 지은과의 관계는 그녀에게 기쁨이었지만 동시에 공포였다. 만약 발각되면 직장을 잃을 수 있고 가족에게 버림받을 수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지은은 결혼을 포기한 이유를 털어놓았다. 신랑은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난 그를 사랑하지 않아. 엄마가 소개한 사람이었고 그냥 따라갔어. 민지는 지은의 손을 잡았다. 나도 알아. 하지만 이 선택의 대가는 커인의 가족이 어떻게 나올지 상상해봐.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미 상상했어. 아빠는 날 버릴 거야? 하지만 너와 함께라면 견딜 수 있어? 다음 날 아침, 지은의 핸드폰이 울렸다. 엄마였다. 지은아. 너 어디야? 결혼식 망쳤어.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게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미안해요, 엄마. 저 결혼 못해요. 엄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왜? 그 남자가 싫어. 아니면 다른 이유야. 지은은 침묵했다. 민지가 옆에서 지은의 어깨를 토닥였다. 엄마,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전화를 끊자 지은은 울음을 터뜨렸다. 민지는 지은을 달래며 생각했다.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녀 자신도 내적 갈등에 시달리고 있었다. 민지는 어렸을 때부터 완벽한 딸로 자랐다.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지은을 만난 후 그녀의 세계가 변했다. 사랑은 아름다웠지만 사회의 시선은 차가웠다. 친구들 중 일부는 이미 의심하고 있었다. 민지야, 너 요즘 남자친구 없어? 소개할까? 그런 말들이 민지를 압박했다. 지은은 민지의 아파트에 머물기로 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지은의 가족이 그녀를 찾기 시작했다. 오빠가 전화를 걸어왔다. 지은아, 집으로 와. 아빠가 화나셨어. 지은은 거절했다. 오빠, 미안.
나 내 길 갈게. 오빠의 목소리가 화가 났다. 내 길. 그게 뭐야? 너 미쳤어. 지은은 눈을 감았다. 가족의 압력이 그녀를 짓눌렀다. 민지는 지은을 지키려 애썼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싹트고 있었다. 만약 지은의 가족이 진실을 알면 그들은 민지를 원망할 것이다. 민지는 교사로서의 삶을 포기할 수 없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그녀의 꿈이었다. 하지만 지은을 사랑하는 것도 꿈이었다. 이 갈등이 민지를 괴롭혔다. 며칠 후, 지은의 엄마가 민지의 아파트를 찾아왔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민지가 문을 열었다. 민지 씨. 지은이 여기 있나요? 민지는 당황했다. 아니요. 왜요? 하지만 엄마의 눈은 의심으로 가득했다. 지은이 당신과 친하다고 들었어요. 어디 있는지 알아? 민지는 거짓말했다. 모르겠어요. 엄마가 가고 나서 지은이 나왔다. 엄마가.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시작이야. 두 사람은 계획을 세웠다. 지은은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이사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돈이 문제였다. 지은의 가족이 그녀의 계좌를 동결시켰다. 아빠가 그러셨어. 집으로 오지 않으면 지원 안 해. 지은이 말했다. 민지는 자신의 저축을 나누어 주었다. 함께라면 괜찮아. 하지만 민지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쌓였다. 이 사랑의 대가가 너무 컸다. 사회적 압력도 커졌다. 지은의 친구들이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다. 지은아, 너 왜 결혼 안 했어? 이상한 소문 들리던데 그런 말들이 지은을 상처 주었다. 민지도 학교에서 동료들의 시선을 느꼈다. 민지 선생님, 요즘 피곤해 보이세요. 연애 중이세요? 민지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이 갈등이 두 사람의 관계를 시험했다. 지은은 민지에게 더 의지했지만 민지는 점점 거리를 두려 애썼다. 지은아, 우리 좀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자. 민지가 말했다. 지은의 눈이 커졌다. 왜? 나 때문에?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 때문이야. 나 무서워. 지은은 민지를 안았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민지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다. 민지의 불안은 점점 커졌다. 그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은의 가족이 그녀를 추적하는 게 느껴졌다. 어느 날 민지의 직장 동료가 물었다. 민지야, 너 지은이라는 애 알아? 그 애 엄마가 학교에 찾아왔어. 민지는 가슴이 철렁했다. 왜? 동료가 어깨를 으쓱했다. 지은이 실종됐대. 너와 친하다고 하던데. 이민지는 거짓말로 넘겼다. 그냥 지인이야. 하지만 그날 저녁 지은에게 말했다. 내 엄마가 학교에 왔어. 이제 위험해. 지은은 울었다. 미안해, 민지야. 나 때문에. 두 사람은 서울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부산으로 갈 계획이었다. 새 삶을 시작하기 위해. 하지만 그 전에 지은은 가족과 대면해야 했다. 엄마 아빠에게 진실을 말할게. 지은이 말했다. 민지는 반대했다. 아직 아니야. 그들은 이해 못해. 하지만 지은은 고집을 부렸다. 숨어 사는 건 싫어. 지은은 집으로 갔다.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빠의 얼굴이 붉어졌다. 너 이 미친년. 결혼식 망치고 어디 갔었어? 지은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아빠, 저 남자를 사랑하지 않아요. 저는 여자를 사랑해요. 방 안이 조용해졌다. 엄마가 비명을 질렀다. 뭐라고? 너 미쳤어.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는 지은을 때렸다. 집에서 나가. 너 같은 딸 없어. 지은은 울며 집을 나왔다. 민지의 아파트로 돌아온 지은은 상처받은 얼굴이었다. 아빠가 날 때렸어. 민지는 지은을 안아주었다. 미안해. 나 때문에. 하지만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우리 사랑 때문에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민지의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쌓였다. 그녀는 지은의 삶을 망쳤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민지의 부모님이 찾아왔다. 민지야, 너 요즘 이상해. 지은이라는 애랑 무슨 일 있어? 민지는 당황했다. 아니에요. 하지만 엄마의 눈은 날카로웠다. 소문 들었어. 너 여자랑 사귄대. 민지는 부정했다. 그럴 리 없어요. 부모님은 한숨을 쉬었다. 민지야, 너 결혼해야 해. 나이 들었어.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가족의 기대가 그녀를 짓눌렀다. 지은과 민지의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 지은은 민지가 망설이는 걸 느꼈다. 민지야, 너 나 사랑해. 민지는 대답했다. 사랑해. 하지만 이게 옳은가? 지은은 화가 났다. 옳고 그름이 뭐야? 사랑이잖아. 민지는 침묵했다. 그녀의 내적 갈등이 깊어졌다. 교사로서의 도덕적 딜레마가 그녀를 괴롭혔다. 아이들에게 정직을 가르치면서 자신은 거짓말로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지은의 친구가 민지를 찾아왔다. 민지 씨, 지은 때문에 그래? 너희 둘이. 민지는 부정했지만 친구는 웃었다. 알아. 하지만 조심해. 사회가 용납 안 해. 그 말은 민지를 두렵게 만들었다. 그녀는 지은에게 말했다. 우리 헤어지자. 지은의 눈이 커졌다. 뭐? 왜? 민지는 울며 말했다. 나 때문에 내 삶이 망가졌어. 가족 잃었고 친구 잃었고. 지은은 소리쳤다. 너 없인 나도 없어. 하지만 민지는 결정했다. 그녀는 지은을 떠나기로. 미안해. 이게 최선이야. 이 지은은 울며 민지를 붙잡았다. 배신하지 마. 민지는 눈을 피했다. 그 선택의 대가가 컸다. 민지는 지은을 사랑했지만 사회의 압력을 이기지 못했다. 지은은 혼자 남았다. 그녀는 새 직장을 찾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다. 민지의 배신이 그녀를 변화시켰다. 왜 날 버렸어? 지은은 매일 생각했다. 하지만 민지도 고통받고 있었다. 그녀는 학교에서 웃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다. 몇 주 후, 지은은 민지를 다시 만났다. 카페에서. 민지야, 왜 그랬어?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무서웠어. 가족, 사회. 모든 게. 지은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사랑은 그걸 이겨야 해.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난 못해. 그 대화는 두 사람의 갈등을 더 깊게 만들었다. 민지의 결정은 지은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녀는 우울증에 빠졌다. 매일 민지의 사진을 보며 울었다. 왜 날 버렸어? 우리가 함께라면 이길 수 있었는데. 지은은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대부분 그녀를 피했다. 지은아, 너 그런 거야? 미안하지만 멀어지게. 사회의 정형이 그녀를 고립시켰다. 민지는 후회했다. 그녀는 부모님에게 진실을 말할까 고민했다. 엄마, 저 여자를 사랑해요. 하지만 말하지 못했다. 부모님의 반응이 두려웠다. 대신 그녀는 소개팅을 나갔다. 남자와 만났다. 민지 씨, 예쁘시네요. 남자가 말했다. 민지는 웃었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지은은 복수심에 불탔다. 그녀는 민지의 학교에 갔다. 민지 선생님, 당신 배신자야. 소리쳤다. 학생들이 모여들었다. 민지는 당황했다. 지은아, 그만해. 하지만 지은은 계속했다. 너 날 사랑한다고 했잖아. 그 사건은 학교에 소문을 퍼뜨렸다.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민지 선생님, 동성애자인가? 민지는 직장에서 압력을 받았다. 교장이 불렀다. 민지 씨, 소문이 안 좋아요. 조심하세요. 민지는 지은을 원망했다. 왜 그랬어?
내 삶을 망치려고 지은은 대답했다. 너가 먼저 날 망쳤어. 두 사람의 대립은 절정에 달했다. 민지는 지은을 피했다. 하지만 지은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지의 부모님을 찾아갔다. 아주머니, 민지가 저를 사랑했어요. 부모님은 충격받았다. 뭐라고? 우리 딸이, 민지의 엄마는 울었다. 민지야, 이게 사실이야. 민지는 부정할 수 없었다. 네, 미안해요. 부모님은 민지를 버렸다. 너 같은 딸 없어. 민지는 모든 걸 잃었다. 직장, 가족, 친구, 그녀는 지은을 찾아갔다. 이제 만족해? 내 복수 때문에 난 파괴됐어. 지은은 후회했다. 미안해. 나도 아팠하지만 손상은 회복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탓했다. 사회적 논란이 일어났다. 온라인에 소문이 퍼졌다. 서울의 교사가 동성애자래. 민지는 직장을 그만두었다. 지은도 직장에서 해고되었다. 회사 이미지에 안 좋아. 이 상사가 말했다. 두 사람은 가난과 고립에 처했다. 민지는 자살을 생각했다. 이게 끝인가? 하지만 지은의 전화가 왔다. 민지야, 미안해. 함께 이겨보자. 민지는 망설였다. 이미 늦었어. 하지만 지은은 설득했다. 아니야. 우리 사랑은 강해. 민지는 다시 지은을 만났다. 좋아,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갈등은 계속됐다. 민지의 부모님이 화해를 거부했다. 너 돌아오지 마. 지은의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다. 돈이 없어 고생했다. 오늘 뭐 먹을까?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웃었다. 라면.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눈물이 숨겨져 있었다. 어느 날 민지의 옛 친구가 찾아왔다. 민지야, 너 왜 그래? 돌아와. 하지만 민지는 거절했다. 이게 내 길이야. 친구는 한숨을 쉬었다. 사회가 용납 안 해. 그 말은 민지를 다시 흔들었다. 지은은 민지의 변화를 느꼈다. 민지야, 너 다시 망설여. 민지는 솔직히 말했다. 응, 이 삶의 대가가 너무 커. 지은은 울었다. 그럼 날 또 버릴 거야. 민지는 안아주었다. 아니, 이번엔 아니야.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갈등 중이었다. 두 사람의 삶은 점점 안정되었다. 지은은 새 직장을 찾았고 민지도 프리랜서로 일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이웃들이 수군거렸다. 저 집에 여자 둘이 사네. 이상해. 두 사람은 무시하려 애썼다. 민지의 내적 각성이 왔다. 그녀는 책을 읽고 LGBT 커뮤니티에 가입했다.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 민지가 지은에게 말했다. 지은은 기뻤다. 드디어 깨달았어.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사랑은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가족의 화해는 어려웠다. 지은의 엄마가 전화했다. 지은아, 집에 와. 아빠가 아프셔. 지은은 갔다. 아빠는 병상에 누워 있었다. 지은아. 미안해. 아빠가 말했다. 지은은 울었다. 아빠, 저도 미안해요. 하지만 아빠는 물었다. 그 여자랑 아직도. 지은은 솔직히 말했다. 네, 그 사랑해요. 아빠는 한숨을 쉬었다. 이해 못하겠지만 행복해. 그 말은 지은에게 희망을 주었다. 민지의 부모님도 서서히 변했다. 엄마가 찾아왔다. 민지야, 너 행복해. 민지는 대답했다. 네, 엄마는 울었다. 엄마가 잘못했어. 화해의 시작이었다.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다. 비공식적이지만 친구들 앞에서. 영원히 함께할게. 민지가 말했다. 지은은 행복했다. 하지만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뉴스에서 동성 결혼 반대 시위가 나왔다. 이게 우리 현실이야. 지은이 말했다. 갈등은 끝나지 않았다. 지은의 옛 신랑이 나타났다. 지은아, 너 때문에 내 삶이 망가졌어.
그는 소송을 걸었다. 명예훼손 두 사람은 법정에서 싸웠다. 변호사가 말했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아직 보호받지 못해오 하지만 그들은 이겼다. 증거 부족 판사가 말했다. 이승리는 그들에게 힘을 주었다. 민지는 책을 쓰기로 했다. 우리 이야기, 지은은 지지했다. 좋아. 세상을 바꾸자. 하지만 배신이 다시 왔다. 민지의 옛 동료가 책을 비난했다. 이런 걸 왜 써? 사회를 혼란시킨다. 온라인에서 악플이 쏟아졌다. 변태들 민지는 상처받았다. 왜 그래? 우리는 그냥 사랑할 뿐이야. 지은은 민지를 위로했다. 무시해. 우리 강해. 하지만 민지는 다시 흔들렸다. 이 대가가 너무 커. 책이 출간되었다.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지지했다. 용감해 다른 일부는 비난했다. 비도덕적 두 사람은 인터뷰를 했다. 사랑은 성별을 초월해요. 민지가 말했다. 지은은 덧붙였다. 사회가 변해야 해. 가족의 완전한 화해가 왔다. 민지의 부모님이 왔다. 민지야, 자랑스러워. 지은의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행복해. 하지만 고통은 남아있었다. 지은은 과거의 상처를 회상했다. 민지야, 너 날 버렸을 때 아팠어. 민지는 미안해했다. 미안. 하지만 그게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어. 두 사람은 미래를 계획했다. 아이를 입양할까?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웃었다. 좋아. 하지만 법은 아직 허락하지 않았다. 언젠가.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는 시위에서 왔다. 동성 결혼 찬성 시위에 참여했다. 우리는 평등해. 구호를 외쳤다. 하지만 반대자들이 공격했다. 변태들, 돌이 날아왔다. 민지가 다쳤다. 병원에서 지은은 울었다. 민지야, 괜찮아. 민지는 웃었다. 응, 이게 우리의 싸움. 회복 후 두 사람은 더 강해졌다. 포기 안 해. 민지가 말했다. 지은은 동의했다. 영원히. 이야기는 끝나지만 질문이 남는다. 사랑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는 게 옳은가, 그른가?